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5위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신성 ENG입니다.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이 종목은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신성 ENG는 스탑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성 ENG는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ENG에 대한 의견입니다. 첫 번째 게시글입니다. 4,000원대 매물벽이 콘크리트 수준인데 당분간 힘들 것 같다. 저는 패스합니다. 다들 신중하면서 조심히 접근하라고 하는데 꼭 그런 애들이 매수 타이밍 놓치고 고점에서 매수하더라. 평단 4,100원 주주입니다. 오늘을 기대했건만 아무리 잘 가도 3,900원일 듯 휴라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게 보이는데 일단 첫 번째 게시글을 보면 4,000원대 매물벽이 콘크리트 수준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가요, 전문가님? 네, 매물벽이 있는 것은 이제 사실이에요. 뭐 이게 그렇군요. 그렇게까지 강한 매물대냐? 그건 아직 차트가 많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지만 4,000원대에서 매물대가 있는 것은 또 맞습니다. 그리고 신성 ENG는 지금 친환경주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 배터리 공정에 사용되는 클린룸을 만드는 회사고 2차 전지 관련주로 분류가 돼 있는데 그 바이든 후보가 사실상 미국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친환경 관련주가 또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 부각되고 있죠. 다만 지금은 친환경 관련주는 많이 오른 종목은 어쨌든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고 신성 ENG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보고 있고요. 실적 대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주가죠. 뭐 굳이 PER을 계산한다면 이제 100배 이상까지 좀 올라와 있으니까 차익 매물 출회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흐름을 한번 보면요. 그러니까 최고가가 이제 4,400원을 부딪히고 밀렸는데 아직 완전히 깨진 건 아니에요. 5일 이평선을 지금 아슬아슬하게지만 지켜주고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재반등을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 내일 정도까지 기술적인 반등 정도만 나오면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매물벽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설명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게시글을 보면요. 평단 4,100원 주주입니다. 오늘을 기대했는데 아무리 잘 가도 3,900원일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조금 더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가격은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가격 비슷한 것 같아요. 한 3,900원에서 4,000원 단.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1차적으로 노릴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보고요. 정고점까지 뚫어내기에는 힘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 혹은 가격 약간 이 정도에서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4위는 피플바이오입니다. 피플바이오는 혈액을 기반으로 하는 신경퇴행성 질환을 진단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상장 이후에 한동안 급등하던 피플바이오가 4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더니 오늘 또다시 10% 정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피플바이오는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피플바이오에 대해서는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피플바이오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플바이오에 대한 의견입니다. 치매 진단의 한계인가? 8만 원대 고점은 1년 내에 안 올 수도 재료가 약해. 살려주세요. 56,200원에 물렸어요. 상한가 갈 느낌이라 들어왔는데 오늘 갈까요? 오늘 상한가 가고 내일 장중 유럽시 인증 후 이슈로 연상 가고 월요일까지 3연상 가면 딱 10만 원 돌파네.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좀 다양한 의견인데 일단 첫 번째 게시글을 보면 치매 진단의 한계라서 8만 원 고점은 이번 연도까지는 안 올 것 같다라고 보시는 분이 있는데 전문가님 일단 고를 드셨어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그러니까 고를 들었다는 게 이제 앞으로 올라가겠다, 뭐 사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일단 음봉 이후에 양봉이 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이 경우에 조금 더 이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고를 드린 거고 목표가를 잡아도 사실 크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의 반등이 갈 수 있는 가격대는 57,000원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가격대, 5일 이평선에 걸리는 가격대까지만 반등을
부분을 노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혈액 기반 신경퇴행성 질환 전문 바이오 기업입니다. 공모가가 2만 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공모가를 2.5배 정도 상회해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고평가에 대한 리스크가 어쨌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엄청 강세장이다 이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고점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견을 드렸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고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도 5만 원 중반이나 후반 정도까지만 노려서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음봉 후에 또 양봉이 떴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기대된다라는 점에서 5만 7천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아주셨고 어쨌든 상장하고 얼마 안 돼서 지금 신규 3, 4개 준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평가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가 하나 더 보고 가면 10만 원 돌파까지도 기대를 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뭐 당연히 힘들겠죠, 전문가님? 네, 그렇죠. 그래서 전고점이 지금 8만 8천 원인데 10만 원을 갈 거였으면은 그때 윗꼬리를 달지 않고 아마 바로 돌파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는 사람들이 좀 비싸다라고 이제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매물벽, 굉장히 강력한 매물벽이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아주 몇 년까지 본다면 모르죠. 그래서 그때 가서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크게 부각될지도. 하지만 지금 위치에서 보기에는 뭐 올해 안에는 전고점까지 가기도 어렵다고 보니까 너무 과도한 목표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플바이오 확인하셨고요. 이어서 오늘의 3위 보도록 할게요. 기아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는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이 기세를 몰아서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기아차에 대해서도 이제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아차도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 종목으로 단타할 생각 말고 기다려라. 1년쯤 뒤엔 큰 수익 안겨줄 테니 재평가 받아야지. 지금 눌림목에서 매수 강추합니다. 오후장에서는 다시 이륙하니까 지각하지 말아요. 얼마까지 갈 것 같으세요? 전 역대 전고점 예상해봅니다. 8만 원대라고 하셨습니다. 기아차를 보면 첫 번째 게시글 보면 단타할 생각하지 말고 기다려라라고 하셨습니다. 워낙에 요즘 흐름이 좋아서 전문가님 어떻게 일단 평가를 하고 있으세요? 네, 고를 드리긴 했는데 신규로 접근하기엔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조금 더 이제 보유를 하시면서 목표가도 너무 높게 잡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주는 호재가 워낙에 많이 나왔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전기차, 수소차,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삼성전자와 뭔가 협업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있었고요. 최근에는 실적도 괜찮게 나왔고 신차 판매 효과까지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와서 더 이상 여기서 더 크게 호재가 나올 수 있을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코스피 지수가 그리고 최근에 또 좋았는데 여기서 이제 전고점을 뚫어낸 상태에서 얼마나 더 갈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가 받쳐줘야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수가 이제 조정받을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현대차 역시도 비슷한 관점이 아닐까. 다만 그럼에도 고를 드린 것은 추세죠. 네, 추세가 지금 우상향 추세 한 번도 이탈되지 않았죠.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하실 필요는 없겠죠. 기술적으로는 한 6만 3천 원, 네, 그 정도까지는 한번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고점을 한 번 정도 더 돌파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의 영역이다.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먹을 게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기아차도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다. 6만 3천 원 정도까지 우선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기아차 보유하신 분들은 앞으로도 주목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보도록 할게요. 대한해운입니다. 국제해상운임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해운주들 연일 강세를 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바이드노믹스 경기 부양책 더 강화되면 요 해운주들은 실적 개선도 더 기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몰리고 있습니다. 자, 대한해운은 그렇다면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대한해운은 스탑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해운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해운에 대한 의견입니다. HMM은 컨테이너 운임 폭등해서 주가가 오른다지만 이 종목은 컨테이너하고 무관한 것 같은데 왜 오르나요? 2,800원 붕괴되면 그때부터 지옥 시작이다. 다들 알아서 탈출해라. 형이 경고했다. 2,970원 바로 재평단입니다. 딱 말해주세요. 올까요? 안 올까요? 손절이 답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 보면 이 종목은 컨테이너하고 무관한 것 같은데 왜 오르나요? 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하셨는데 무관한가요? 대한해운은 전문가님? 아니죠. 네, 무관하지 않죠. 그러니까 운임이 올라간다, 해상 운임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역량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같이 동반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출 지표나 이런 것들도 보면 어쨌든 살아나요. 예. 그래서 글로벌 물동량이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확실히 나아질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운임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해운 업황도 당연히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운임 상승에 따른 수혜주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이유는 일단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제 단기간에 급등했다. 네,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상한가를 한번 달성한 이후에 이틀 정도 조정봉을 띄우다가 오늘 거의 또 뭐 상한가에 근접한 급등을 보였는데요. 차트를 조금 이제 길게 보면 그 전고점 매물벽까지 딱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깔끔하게 뚫어내지 못하고 윗꼬리가 달린 것을 봤을 때는 가격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운임이 더 폭등을 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또 생각해요. 단기간에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모멘텀이 소진되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좀 매도를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매도를 슬슬 생각을 해야 될 자리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분이 2,970원 딱 말해달라고 올까요 안 올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여기 평단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지금부터 이제 100원 정도 위라서 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그래도 손실이 크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그냥 좀 손절매를 하시고 종목을 교체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해운까지 확인하셨고요. 자, 대방의 오늘의 1위 종목 만나볼게요. 오늘의 1위는 교촌 F&B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공모가 12,300원에 상회한 23,850원에서 시초가를 형성한 후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앞으로도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교촌 F&B도 스탑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촌 F&B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상장 초반이라고 해도 치킨 팔아서 시총 7천억? 단지 브랜드 이미지 하나뿐인데 이건 아니라고 본다. 25,000원에 들어와서 32,000원에 팔고 나갑니다. 그래도 치킨은 켄터키 할아버지가 맛있어. 기관들 다 파는 거 안 보이는 거야? 오늘 상한가를 가더라도 내일은 폭포수다. 낚이지 좀 마라고 하셨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상장 초반인데 치킨 팔아서 시총 7천억은 말이 안 된다라고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제가 생각하기도 그렇습니다. 좀 과도하죠. 그래요. 물론 한국 사람들은 다 치킨 좋아합니다. 과도하게 맛있긴 하거든요. 네, 저도 교촌 이제 치킨. 뭐 자주 먹는데요. 예. 거기까지예요. 뭐 갑자기 이제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고 뭐 치킨 한 마리 먹을 걸 두 마리 먹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성장성이라는 게 뚜렷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돈은 잘 벌 수는 있겠지만 그게 2배, 3배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지금 가격은 당연히 고평가라고 봐야 되고요. 이 공모가가 12,300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 3만 원 가까이 가니까 거의 2.5배 이상까지도 네, 올라왔기 때문에 누가 봐도 고평가죠. 대신 경쟁률이 이제 1,300대 1 정도 엄청 치열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초반에 이제 급등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상승이 끝나면 아마 내일 늦어도 아니면 다음 주나 조정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절대로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오늘 아무리 늦어도 내일 그 안에는 정리를 하셔야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리 치킨이 맛있다고 해도 어쨌든 성장성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점 절대로 신규 접근하지 마시라는 강력한 권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확인하셨는데요.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관심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스마트폰 부품주 중에서 그 BH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많은 분들께 좀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아이폰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어쨌든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IT 부품주들이 별로 못 올라왔어요. 근데 요즘에 보시면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어쨌든 하나둘씩 올라오는 모습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부품주에도 그 매기가 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급감했던 판매량이 회복된다. 이게 이제 포커스고요. 최근에 보급형 스마트폰이 또 잘 팔리는데 그 보급형 스마트폰의 부품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폰 부품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의 기판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아이폰 12가 출시가 됐습니다. 출시 초기에는 이 흥행할 수 있을까? 네, 코로나인데 뭐 이런 우려감이 있었지만 실제
실제로 아이폰 11, 그러니까 전작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폰의 저력은 아직도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애플, 아이폰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발판들은 조금씩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좀 시세가 나올 만한 위치까지 온 게 그러니까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요. 저점은 높아집니다. 수렴 형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렴 이후에 발산이 저는 상방 쪽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상방 쪽으로 발산이 나오면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BH가 최근까지는 무거웠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상방으로 틀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BH뿐만이 아니라 이제 IT 부품주를 전체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격 매력이 크니까 이제 섹터를 선정했을 때 IT 부품주 섹터 내에서 혹은 뭐 카메라 관련주라든지 이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현재가에서 이제 매수하시게 되면요. 목표가는 25,000원 정도 조금 크게 잡았습니다. 2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000원 상당히 여유 있게 좀 말씀드리니까요. 좀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 BH 가격 전략까지 함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